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야 되겠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아유, 돌멩이로 지대로 뜯으러 패는 거 같네. 어머머, 어떡해. 아이고, 참. 아, 이놈의 팔을 땐데 그냥 저런 것 때문에 또 그래. 한두 번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이게. 오늘은 너무 추워서 그런가 발이 풀리질 않네. 손발저림에 시달리고 있는 한 녀석. 실내에서도 두껍게 껴입을 만큼 추위에 약한 듯한데. 아, 여기 어머니 옷방이에요? 네, 여기 다 기모잖아요. 여기 다 잠옷. 다 기모. 아, 다 두꺼운 잠옷을 입고. 그렇죠. 이렇게 다 두꺼운 거 이런 거. 여기는 이런 레이 같은 거 이런 거 뭐 다 이런 거. 다 이렇게 방한복이잖아요. 다. 이런 거 두꺼운 거. 그녀가 이토록 추위에 민감한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그 복막암 4기예요. 3기에서 4기 바로 직접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항암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다 빠져가지고. 난소에서 발견된 암세포가 복막 전체로 전이된 김혜숙 씨. 수술을 했지만 재발로 인해 현재 항암 치료 중인 상태다. 김혜숙님은 지금 암이 좀 있었던 부분을 다 절제한 상태여서 한동안 암이 안 보이는 상태로 유지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다시 골반 안쪽이 좀 재발 소견이 보여서 다시 항암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항암의 어떤 그 고통 때문에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 나 그냥 이대로 죽고 싶다 막. 항암 치료 중 그녀를 가장 괴롭히는 건 바로 냉증. 몸이 전체적으로 항암 때문에 뭐 지금 뭐 심할 때는 여기서부터 거의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냉골로 돼 있거든요. 차가워갖고. 12월 달에 내가 그렇게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었는데 그 잠깐 사이에 추운 겨울을 넘기고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내가 검사를 했더니 암이란 게 생겼다는 이런 어떤 점에 대해서 체온 관리가 참 중요하구나. 지금 생각하면 젊어서 내가 뭐 그런다고 보일러도 안 틀라고 그렇게 추운데 그냥 달달 떨면서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그러고 있었나. 지금 만약에 지금 나한테 누가 그렇게 하라면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산을 오르는 한 남자.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피는데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가 꺼내든 것은 빈 물병? 소변이 급했는지 급히 물병을 사용하는 남자. 잠시 후 또다시 요일을 느꼈는지 물병을 꺼내는데 돌아다닐 때 소변을 참지 못해서 또 아무 데나 놓을 수도 없고 또 번잡한 데는 더 어려우니까 이렇게 늘 그 빈 병을 가지고 다닙니다. 겨울이 되면서 시작된 기침 또한 그를 괴롭히는 증상. 이 때문에 호흡조차 쉽지 않다. 굉장히 의지를 쉽고 그리고 호흡이 가빠오는 것도 차가운 날씨에 특히 심합니다. 네. 가서 6개 입었네. 많이 껴있지 않으면은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체온 관리가 중요한데 이게 살 수가 없습니다. 못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올 6월에 이제 전립선 절제술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평소 추위에 약했던 그가 받은 진단은 전립선암 3기. 로봇 수술을 해가지고 이게 뭐 되는 이 배꼽 박스 그래서 10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아주 그 심한 계절이라서 체온 관리를 특별히 더 잘했어야 되는데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실천 못한 게 아주 땅을 치고 후회스러운 일이죠.
암 발병 전부터 체온이 낮고 추위에 약했던 두 사람. 이런 증상이 건강에 영향을 끼쳤을까? 암과 체온이 관련이 있다? 자, 보통 암의 발병 원인을 우리는 잘못된 식습관이나 또는 가족력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낮은 체온도 암에 걸릴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라는 건 아마 많이들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김달 원장님,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정상인에 비해서 암 환자들은 체온이 좀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면역 기능이 한 30% 떨어진다고 보는데, 대한민국 사망 원인 부동의 1위 암. 그런데 몸속 암세포가 활성화되는 체온이 있다? 추운 겨울 당신이 꼭 알아야 하는 체온의 비밀. 체온이 낮게 유지되는 경우에 암이 더 활동하기 좋은 상태가 되게 됩니다. 차가운 몸이 암을 부른다? 우리 몸속 암세포를 키우는 체온 1도씨의 비밀을 밝혀라. 잦은 한파로 체온이 떨어지기 쉬운 겨울, 암 예방을 위한 필수 조건. 겨울철 당신의 체온에 주목하라. 이렇게 체온이 낮은 상태가 지속되면은 보통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만성 통증 같은 게 많이 지속되고, 이게 오래 지속되면은 뭐 암 발병 가능성 높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봤거든요. 네.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보통 우리 사람들은 36도부터 37도까지 이게 정상 체온입니다. 보통 35도가 되면은 암세포가 가장 잘 활성화된다고 그래요. 그 상태에서 벌써 이제 몸에 변화가 오고, 사실은 0.5도에서 1도가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항상 자기 몸의 체온을 잘 관리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체온 유지 비결로 건강을 되찾은 것은 물론 삶의 행복까지 전하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나선 것. 안녕하세요. 여기 예. 여기 그 건강전도사가 계시다고 하던데. 예, 저기 매일 오시는 분 여기 한 분 계시네. 저분 매일 오세요. 하필 그 봉에 딱 걸렸어요, 얼굴이.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건강 전도사의 정체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배영만 씨. 여기까지. 80년대 코미디계를 주름잡았던 개그맨 배영만. 한때는 국민약골로 불렸지만 이제는 건강 전도사가 되어 돌아왔다는데. 예전에는 국민약골의 대표 노아는 아니셨나요? 그러면 그때 빼짝 말라가지고 개그계 대표 약골로 불리던 그가 달라졌다? 지금 이제 피부도 좋아졌고 인기가 나고 웃으면 그렇게 또 친근한 옆집 할아버지 같고. 하지만 그에게도 큰 위기가 있었으니. 어느 날 그 목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말이 안 나와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거든요. 이비인후과 갔더니 검사를 하더니 후두암 말기 모양이라고 그래서. 갑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이유, 바로 후두암이었다. 한 번에 하루에 4각씩 폈어. 그때 그 많이 몸을 망가졌던 것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냥 죄 받는 거죠. 이제 뭐 이제야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건전하게 생활하니까 그렇지. 가족들이 참 많이 힘들었죠. 확실히 건강해지신 거죠? 건강이 됐어요. 예. 그러면 저희 테스트를 한번 해봐도 될까요? 또 테스트 한다고 하면 또 두려워지네. 이거 온도 재는 거예요? 지금 바깥 날씨가 춥거든요, 꽤. 체온을 36.6도. 오! 정상 체온이죠. 비결을 가르쳐드릴게요. 비결을 보여줄게요. 매서운 추위에도 그가 정상 체온을 유지한 비결은? 복대. 뭐 복대예요? 예. 거기에 허리에 핫팩을 붙여서 온몸을 체온을 높여주는 겁니다. 머리는 차갑게, 배는 따뜻하게, 두한 복열. 그래서 이렇게 배를 따뜻하게 해야만 체온이 올라가고, 보면 또 여기 보면 보십시오. 내복을 입고 해야 됩니다. 이 내복을 안 입으면 위에도 추워서 못 살아요. 추워서 못 살아. 실제 암세포는 이제 피부에서부터 골수까지 다 발생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몸에서 다른 조직에 비해서 이렇게 암이 잘 발생하지 않는 곳이 보통 심장이나 소장 같은 그런 쪽은 굉장히 드물게 발생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몸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은 확실히 암이 좀 덜 발생하는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를 따뜻하게 보존하는 것이 면역력 회복에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남았어요.
아, 뭔데, 뭐 하자고요? 또 그럼 또 뭐 하자고? 뭘 테스트를 해? 병원에 한번 가보시죠. 아유, 이 병원 나 징크스가 있는데. 암 극복 후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해온 배영만. 과연 그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 면역이 떨어져서 생기는 건 이게 암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거 오늘 한 검사는 NK 활성도 검사. NK 활성도 검사. NK가 뭐예요? NK라는 것은 자연 살해 세포라는 건데 암이 활동할 때 가장 최전방에서 애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면역 세포가. 그럼 내 세포인가요? 그렇죠. 자기 세포죠. 면역 세포예요. 오랜만에 병원을 찾은 배영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데 전력이 좀 약했으니까 오랜만에 이게 운동을 하니까 걱정도 되고 두려움이 조금 겁이 많은 거죠. 개그맨 배영만의 면역 상태 지금 공개합니다. 자, 후두암 판정 후에 건강 전도사가 돼서 돌아오신 개그맨 배영만 씨. 배영만 씨 맞으시죠? 맞다고요. 아 근데 예전보다는 얼굴이 훨씬 이렇게 살도 좀 붙으시고 해가지고. 예전에 TV에서 볼 때는 진짜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얼굴에 이렇게 살이 좀 오르시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좀 많이 못 먹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형제가 11명이에요. 네. 11명에 6번째니까 제 위로 젖을 못 줬대요. 젖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어렸을 때 노화가 와가지고 제가 이런 맞아, 항상 맞아, 인상이 맞아 그랬어요. 쪼글쪼글했는데 제가 이제 암을 극복하고서부터는 웃는 게 좋다고. 지금 표정도 엄청 밝아지셨어요. 네. 그게 굳어서 지금 제 나이를 찾는 거예요. 자, 겉모습을 봐서는 훨씬 좋아 보이세요. 근데 이제 속의 모습이 어떤지가 이제 궁금해서 저희가 검사를 해본 건데, 자, 과연 배영만 씨의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출발했어요. 자, 정상 범위의 정상 범위에 있는 거네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상 범위 중에서도 한참 위에 있습니다. 이제 설명 좀 해주시죠. 야, 저 좋은 거예요? 네, 실제로 이제 봤을 때 우리나라 보통 한 4천에서 한 10,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겨요. 그런데 면역력이 정상적이고 잠을 잘 자는 사람은 밤이 되면 이렇게 암세포를 다 잡아먹거든요. 그런데 지금 배영만 씨 같은 경우에 봤을 때 500 이상을 보통 정상 범위로 보는데 그 가운데서도 한 2,600이니까 가장 정상 범위 가운데서 높은 범위에 속해요. 실제 이렇게 면역세포는 전투병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전투병에 힘을 주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체온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몸속 공격병인 활성산소는 이 온도와는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저희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암세포의 힘을 키우는 활성산소는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제작진이 직접 실험에 나섰는데 우선 정상 체온일 때 활성산소 수치는 90 FP. 좋겠다. 이 추위가 고생 많이 했네. 팔신성인인데 저거는. 이거 보세요. 아까 90FP였죠? 주위에 30분간 노출된 결과 활성산소 수치는 471 FP로 정상 체온에 비해 약 5배 높아진 수치를 보였다. 실제로 활성산소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사실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춥게 우리가 몸이 불편할 정도의 추위를 느끼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엄청나지기 때문에 활성산소는 당연히 늘어날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저렇게 체온이 내려가면 이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를 줄이기 위한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효소가. 활성도가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잡는 아구는 줄어들고 적군은 늘어나는 상태에서 계속 스트레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저렇게 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죠. 동해바다가 펼쳐진 강원도 삼척의 한 마을. 찬바람의 파도가 일렁이는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데. 차가운 바닷속에서 물질 중인 해녀 발견. 겨울바다. 물 파라네요. 겨울에 물질을 하시는 거예요?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질에 나선 그녀.
먼게 해산 딸라고 물질하러 갔다 오는 길이야. 물질 경력 50년 차의 삼척 최고령 해녀 양혜옥 씨. 30년 전에는 1, 2등. 1, 2등은 물가도 많이 잡고 했는데 중간에 20년 전에 아프고 나니까 20년 전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해녀하고 하다 보니까 속이 술술해도 여사를 치고 갔더니 위암에 사기 지나가지 있다고. 병원에 가야지 하다 보니 해녀 하느라고 남들 해녀하니 나도 벌어야 된다 하다 보니 조금 위암도 걸린 줄 모르고. 사남매를 키우기 위해 물질을 쉴 수 없었던 양혜옥 씨. 생계를 위해 자신의 건강은 늘 뒷전이었다. 닭인데 80%는 죽고 20%만 바라보고 수술을 하자.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항암제도 10번 맞고. 암세포가 위 전체에 퍼져 위절제가 불가피했던 상황. 당시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는데 800호까지 찍었다. 식도로 이거 작은 창자, 큰 창자, 식도로 연결했대. 이렇게 꼬맸지. 위절제로 식도와 소장을 연결. 이후 식사는 그녀에게 큰 고통이었다. 남들은 안 걸렸는데 왜 날 걸렸냐고. 날 병용 오느냐고. 이러면 울매 항상.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며 견뎌온 시간들. 지금은 건강해 보시는데? 그럼 이제는 건강하게 나와가지고 남 한다면 다 하고 다 해요. 위암 완치 판정을 받은 양혜옥 씨. 그녀의 건강관리 비결은 무엇일까? 진짜 지금 겨울에 물질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 남들은 한 달 전에 안 쪄도 난 한 달 전에 쪄요. 손발이 피라. 고장갑, 고무부선 다 신어요. 고장갑 쪄야 돼. 위암 발견 당시 유난히 손발이 찼다던 그녀. 때문에 암 판정을 받은 이후로 다른 해녀들보다 체온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또 이제 저 어디 가세요, 어머니? 내가 저기가 보여줄 거 있어요. 또 보여줄게 있다고? 네. 내가 만날 하는 거. 암 진단 후 가꾸기 시작한 텃밭. 위절제로 인해 먹을거리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쓴다는 그녀는 자연식 섭취를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니까 뭘 다양하게 드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시금치를 조금씩 뜯어가지고 가끔 뜯어다가 해가지고 많이 먹는다고. 바다에 갔다 와가지고 수출하고 입맛 없을 때는. 오늘의 점심 메뉴는 텃밭에서 수확한 겨울 시금치 무침. 거기에 갓 잡아 올린 문어와 멍게까지 더해주면 소화도 편하고 영양이 가득한 해녀 밥상이 완성된다. 맛도 맛있다. 위암 이후 자연식 섭취로 바꾼 그녀. 참 이 멍게 많이 먹었던 내가 아주. 멍게 먹으면 뒷맛도 좋고. 바쁘다 바빠. 식사를 마치자마자 그녀가 부지런히 향한 곳은 바로 시장. 쌈을 짜가지고 내가 암 걸려도 항암 역할 해가 그런지 삼척 오면은 주로 그거 사러 와요. 그게 뭔데요? 알아봐요. 뭘 좋아하는지. 암 판정 후 자주 먹는 해산물이 있다? 안녕하세요. 5만 원치만 주세요. 5만 원. 이거는 내 손으로 못 잡아. 강원도는 이거 없어. 이거 없다고? 동해바다는 없다고. 뭐죠? 할머니! 예? 배고파요. 빨리 드세요. 배고파. 가만히 있다가 가면 다 올리지 말고. 50년 차 베테랑 해녀가 굳이 시장까지 가서 챙겨온다는 해산물의 정체는? 뭐죠? 궁금해. 어머 자주 챙겨 드신다는 이게 자, 뭐예요? 여기 굴이요, 굴. 자, 여기 굴이요, 굴. 싱싱하네. 암 판정 이후 그녀가 겨울이면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즐겨 먹는다는 건 바로 바다의 우유, 굴. 제철이라. 제철이고 알이 제일 많아. 맛도 있고 맛이 있고. 굴에는 칼슘, 인, 철, 아연 등 무기질과 비타민의 보고라 할 만큼 풍부한데요. 특히 셀레늄이라는 필수 미네랄이 풍부해서 암세포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혹시 이것은 쌀뜨물? 쌀뜨물 났을 거야. 그 아랫대 바다도 오염이 됐는지. 아랫대는 적조가 많이 오잖아. 해산물 세척을 위해 쌀뜨물을 활용한다는 그녀. 쌀뜨물을 또 활용하시는구나. 비린내와 잡내 제거에도 좋다고 한다. 바다에 갔다 오면 입맛이 없고 입이 작아가지고 뭐 먹으면 굴 넣고 수제비. 이것이 양해옥시표 겨울철 별미. 아, 진짜 지금 딱 굴 제철이에요. 예. 뭐 생굴도 맛있고 국밥도 맛있고. 싱싱한 굴과 양해옥시의 손맛이 만나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인 굴 수제비 완성. 와, 맛있겠다. 자나 밥 먹어 배고프다 하지 말고 굴 수제비 먹으러 와. 그런데 점심 식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손자들과 식사 준비를 하는 그녀.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하루에 한 12번은 먹어야 돼. 간식조차 12번. 하루 12번의 끼니를 챙기는 건 위를 절제한 후 달라진 습관. 비록 한 끼에 많은 양을 먹을 수는 없지만 손자들을 위한 그녀의 밥상은 언제나 마음만큼이나 푸짐하다. 아유 맛있다 이거. 재밌어요 살아가는 것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은 해산물 다 먹고 굴을 더 먹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아이고 이뻐라 이뻐라 아이고 고맙다. 부두암 극복 후 건강 전도사로 돌아온 개그맨 배영만. 과연 건강을 되찾은 비결은 무엇일까? 직접 그의 집을 찾아가 낱낱이 파헤쳐 보기로 했는데. 계세요. 계세요. 운동 가셨나? 어유 멋져요. 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침부터 어디 가시다 오셨어요? 사이클 타고 와요. 자전거 타고. 아 자전거 좋아하시나 봐요. 아, 그럼요. 이거 일주일에 한 2번씩 타죠. 한 4시간씩 타죠. 그런데 자전거를 가지고 들어간다? 자전거를 집안에다 두시네요. 비싼 자전거인가 보다. 아니 대문도 있는데 그 안에다 놓으시면 되지. 도 선생님께서 가끔 2대를 안 잊어버렸거든요. 도 선생? 예, 도 선생님이 제 것만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비결을 하려고 왔는데 비결 소개시켜 주시죠. 아, 비결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따라오세요. 저 비결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이 마음을 달래는 겁니다. 아무리 뭐 좋은 거 먹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나를 달래는 방입니다. 달래는 방. 뭐가 있을까요? 달래는 방에. 딱 보면 보이는 게 있죠.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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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예. 아. 저는 머리맡에 책을 집어넣어 둡니다. 왜? 매일 둡니다. 이 책은 내가 다 읽은 책입니다.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 되고 여기 보면 보세요. 암을 이기는 7가지 건강관리 책들. 건강 서적들을 네.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예, 예. 비법들을 쭉 책을 통해서 익히신 거예요. 네네네네. 그때 그래서 그 가족이 굉장히 소중함을 느낀 거죠. 그런 거에 이런 책들을 많이 읽게 되는 거죠. 건강하게 아이들 잘 자라는 거 바라는 것밖에 없으니까 내 몸 내가 챙겨야 되겠다. 건강을 한번 잃고 나서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디 가셨죠? 눈 깜짝할 사이 사라진 배영만. 그 사이 열린 현관문 발견. 추운 날씨에 눈을 감고 정자를 한 상태.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맑은 공기를 들어 마시고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식 호흡이라고 그러죠. 따뜻한 햇빛을 받으면서 맑은 공기를 코로 집어넣고 내뱉을 때는 등으로도 서서히 들어가죠. 하루에 30분씩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 암세포를 예방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숨을 깊게 쉬면 체내 독성 물질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체온이 올라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
복식 호흡을 마친 그가 향한 곳은 주방. 운동을 마치고 출출한지 뭔가를 꺼내 먹는데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 이게 또 견과류죠? 이게 바로 브라질 너트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항암밥상, 뭐 야채 이런 것들도 많지만 이게 하나를 두 알 먹으면요, 나한테는 항암밥상이 되더라고요. 볼리비아 아마존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 열매 씨앗인 브라질 너트. 항산화 성분인 셀레늄의 함량이 높아 슈퍼푸드로 주목받고 있다. 브라질 너트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은 셀레늄이라는 성분입니다. 특히 셀레늄 함량은 100g당 1900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USDA에 등록된 식품 중 셀레늄 함유량이 가장 높습니다. 제가 오늘 활성산소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표를 하나 준비했어요. 네. 한번 보실까요? 이겁니다. 이 활성산소의 제거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지금 생활 습관들을 통해서 제거하는 능력을 끌어올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아까 그 왜 브라질 너트 같은 견과류셨는데 실제로 이 브라질 너트의 셀레늄이라는 그 성분 자체가 그 자체로도 항산화 식품으로서 좋은 식품이지만 그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효소 중에서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효소의 구성 요소가 돼요, 셀레늄이. 그러니까 스스로도 일하면서 보급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성분이 바로 이 셀레늄입니다. 건강도 좋아지는데 남성 거기도 좋아. 또 남성들 네, 힘이 생기시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남성은 연세 드시면 전립선 건강이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전립선은 필연적으로 조금씩 비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일종의 그것도 활성산소의 공격과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셀레늄 자체가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조금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아유,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형님. 제가 친한 형님이시고 또 친한 우리 동생 있습니다. 많이 만났으니까 지금 건강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배영만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근데 항상 아직까지 순수해. 마음이 젊으니까 몸도 젊어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왜 안 되는데? 이들이 배영만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나이 때는요, 형님, 체온을 올리는 운동이 중요해요. 제자리에서 거기서 이제 손만 상체는 그대로 있고 팔만 손만 탄력 있게 야, 이거 엄청 되는데? 암 수술로 체온이 낮아지면서 시작했다는 전신 체조. 그러니까 하체와 상체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반대방향이죠. 이거 한 5분만 하면요, 온몸에 땀이 쫙. 체온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근육이 가장 많이 발생시켜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렇게 몸통 흔드는 게 실제로 봤을 때 우리가 복근을 잘 균형을 잡은 거기 때문에 이 운동은 재밌으면서 효과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연령대에서 그 정도 하시면은 그래요? 어제 나이가 60살인데 아주 최고 같아요. 그러니까. 체조를 전수한 후 직접 점심 대접에 나섰는데 뭐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브라질 너트 김밥을 만들려고 합니다. 요리 전 브라질 너트를 볶는 배영만. 그냥 먹어도 좋겠지만 이 볶아서 먹으면 더 맛있고 고소하다고. 볶은 브라질 너트를 갈아 밥에 섞는데 이때 함께 꼭 넣는 것이 있으니 김밥에 재료 중에 식초를 넣어야 됩니다. 식초의 유기산 성분이 브라질 너트의 미네랄 흡수를 돕는다고 한다. 브라질 너트의 고소함을 살리기 위한 배영만의 김밥 만들기 포인트는 거창한 속재료 대신 맛과 향이 약한 식재료를 활용하는 것. 화려하진 않지만 셀레늄이 풍부한 브라질 너트 김밥 완성! 김밥에 이어 과일과 채소 다듬기에 나선 배영만. 내가 아까 공원에서 먹었던 거 있죠? 그러고 보니 운동 후 의문의 주스를 마셨는데 암 예방에 좋다는 셀레늄 주스야, 셀레늄 주스. 그걸 만들려고요. 자, 브라질 너트도 들어갑니다. 두 알. 과일의 풍부한 비타민 C와 브라질 너트의 셀레늄이 만나 항산화 효과가 높아진 초간단 셀레늄 주스 완성! 브라질 너트를 활용한 100만표 암 예방 밥상. 과연 그 맛은?
주스하고. 잘 먹겠습니다. 해 먹어서 이 맛을 풍미할 수가 있는데 고소한 맛이 나는 거. 그렇죠. 맛이 향이 달라집니다. 이 건강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요. 정말 행복한 시간만을 위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혼이 맑고 저희 사람들과 노는 것이 최고라고. 맞다고요. 두 분 밥상을 딱 보니까 당장 저희 식구들한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굴하고 브라질 너트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성분이 바로 셀레늄이거든요. 셀레늄 같은 경우는 또 음식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저렇게 셀레늄이 풍부한 음식들을 잘 고르셔서 드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투병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보셨겠지만 과거에는 암이 걸리면 돌아가신다는 생각부터 하셨지만 지금은 암에 걸려도 저렇게 훌륭하게 다 극복을 하세요. 그 과정에서 잘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자, 오늘 배영만 씨가 닥터 지바고를 찾는다는 소식을 어떻게 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분이 저희 제작진에게 영상 편지 한 분을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혹시 팬레터인가요? 나는 옛날에 맞다고 이거 떴을 때도 팬레터 받은 적이 없는데 아니 누구죠? 궁금해 죽겠네. 누구죠? 네.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수입니다. 오늘 저 주인공이 배영만 씨라고요. 정말 힘든 걸 잘 극복해내셔서 뭐 동료로서 동생으로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제가 그럼 만찬을 오늘 저 배영만 형한테 대접하고 싶은데 내가 뭐 할 줄 알아야지. 라면밖에 못 끓이는데 그러면 닥터 지바고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 기순이 때문에 나를 끌고 왔구나. 나는 어떤 집으로 오라 그래갖고 모르고 왔어요. 그래요? 배영만에게 브라질 너트란 주스와 김밥의 재료다. 그를 위한 특급 서비스. 브라질 너트 백배 활용법을 알려줄 요리 연구가 김선영. 배영만 씨가 브라질 너트를 더 똑똑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그럼 요리 가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브라질 너트를 활용한 겨울철 건강 밥상을 지금 공개합니다. 자, 브라질 너트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재료가 또 하나 있거든요. 뭐죠? 바로 요게 팥 아닙니까? 팥? 네, 팥입니다. 팥은 항산화 지수가 되게 높은 편인데요. 이거를 적당히 드시잖아요. 그럼 노화 방지와 암 예방에 참 좋다고 합니다. 겨울철 대표 항산화 식품인 팥을 활용할 브라질 너트 요리는 뭘 할 거냐면요. 건강한 팥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팥죽을요? 네, 그것도 30분만 해요. 이거를 30분만 해요? 꽤 오래 걸리는데. 그러게 오래 걸리는데. 제가 30분만 해드릴게요. 와, 이거 믿을 수가 있나요? 팥죽을 3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비결은? 네. 자, 여기다가 이제 그게 바로 비법이 이 소금입니다. 소금이 초스피드 조리법의 열쇠? 끓여주면은 열점이 높아져요.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온도로 끓으니까 단팥이 빨리 부를 수가 있고요. 이 소금이 또 단팥을 연화시킨대요. 부드럽게요. 팥을 담가놓은 물에 소금을 3큰술 넣고 15분간 센 불에 끓여주면 팥을 불리지 않아도 부드러운 식감을 살려 삶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15분 만에 팥 삶기까지 끝! 어우, 커졌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 넣어야? 네, 뜨거운 물을 이렇게 2컵 정도. 2컵 정도 이렇게 넣고 헹군 팥을 믹서기에 갈아준 후 15분간 더 끓이는데 이때 브라질 너트를 잘게 썰어 끓는 팥물에 넣어준다. 팥죽이라고 하기에는 농도가 조금 약하죠. 그렇죠. 이럴 때는 이 떡을 여기다 넣게 되면 찹쌀가루 역할을 해서 집에 남아있는 떡. 떡을 넣어서. 이것도 팁이네. 예. 맞아요. 떡 어떻게 할까 아주 처치곤란인 경우 있거든. 떡의 형체가 안 보일 때까지 끓여주면 끝. 설탕을 안 넣는데도 단맛이 나고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냄새가 나요. 단 30분 만에 영양 만점 브라질 너트 팥죽 완성. 금방 30분 만에 집에 가서 당장 해봐야겠어요. 네.
브라질 너트와 잘 어울리는 식재료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바로 지금이 제철인 굴입니다. 굴. 뭘 만들 거냐면요. 브라질 너트 굴 깍두기를 만들어 볼 브라질 거예요. 너트 굴 깍두기. 면역력이 약한 암 환자들은 살균을 위해 굴을 익혀 먹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생굴을 안전하게 먹는 법을 공개합니다. 여기 지금 검은 테두리가 있죠. 네네네. 이 검은 테두리가 선명하다. 그러면은 싱싱한 거고요. 나면서 예, 여기가 나네요. 지금 탱탱하잖아요. 네네네. 네, 이러면 신선한 검은 빛이. 굴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굴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겠죠. 자, 소금을 넣어서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씻잖아요. 그러면 버무려서? 네. 빠져나오네요. 그렇죠. 예, 예, 예. 이게 이제 소금으로 소금이 해서 그 종화시켜주는 역할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깨끗하게 씻으면 걱정하지 않고 드실 굴이 나옵니다. 깨끗이 씻었으면 이제는 맛있게 요리할 차례. 먼저 브라질 너트를 깍둑 썰고 무와 함께 섞어 고춧가루에 버무려준다. 마늘과 생강, 새우젓으로 양념을 한 후 생굴에 넣어 무쳐주면 아삭한 식감의 브라질 너트 굴 깍두기 완성! 드셔보세요. 오, 자, 본인이 하고 본인이 이제 드셔서. 이름도 차트도 생소한 브라질 너트 굴 깍두기. 과연 배영만의 시식평은? 정말 맛있네요. 이야, 이 굴 씹을 때 그 향이하고요. 이 브라질 너트하고 구수한 맛과 고소한 맛, 그리고 깍두기에 씹히는 맛, 약간 짭짤하면서 새롭고 들어오면서 톡 쏘는 맛. 네. 오. 제가 오늘 배영만 씨 선물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배영만을 위한 겨울철 건강밥상 특별 미션 성공! 암 예방을 위해 개가천숲 체험단이 모였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매, 모녀, 부부까지 8명의 가족이 모인 이유는? 친할아버지랑 그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부모님이 다 이 암으로 돌아가셔서 항상 그에 대한 걱정이죠. 위장 위가 안 좋아서 찌를 때마다 먹는 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면역이 얼마나 떨어져 있거나 높아 있는지 이들의 면역 상태를 알기 위해 활성산소와 NK세포를 측정. 검사 결과 체험단 모두 활성산소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높게 측정됐는데 암 예방을 위한 개과천숲이 시급한 상태다. 체험단을 나누어 7일간 각각 굴과 브라질 너트를 섭취. 배영만의 체온 운동법은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체험 첫날 자신의 식습관부터 돌이켜보는 김희선 체험자. 이걸 안 먹도록 노력을 해가야지. 맨 치킨. 저렇게 체크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뭐 먹는지 보통 생각 안 하시거든요, 다들. 자주 먹던 치킨 대신 굴 요리를 하는데 군침이 사르르 도는 그녀의 굴 활용법은 밑반찬으로도 제격 고소한 맛의 굴 파볶음. 고소하네. 김치에다도 먹고 그냥도 먹고 잘하고 있는데 언니는 잘하고 있을까? 자, 그 언니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동생의 걱정이 무색할 만큼 언니 김종희 체험자도 열혈 체험 중인데 암세포를 전부 날려버릴 기세로 열심. 체면이 무엇이 중헌디? 건강이 제일로 중요하지. 굴 체험 역시 빠질 수 없는데 어제 했던 굴미역국, 굴무침. 맛있네. 그냥 건강이, 몸이 건강해지는 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같이 먹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통영이요. 네. 지금 저 마트에 점원이 찍고 계신 거예요? 깐깐하게 굴을 고르는 그녀. 여긴 이유가 있다? 취업 준비 중인 우리 딸을 위해서 도시락 반찬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는
굴 김치국. 자, 올려보고 맛있게. 색다른 맛이야. 맛있어? 응, 맛있어. 엄마도 한번 먹어봐. 아, 진짜? 아, 그래. 고마워. 굴이 5개나 들어가요. 오, 맛있는 굴. 굴 5개를 한꺼번에. 맛있어. 맛있어. 물 먹고 면역성 기르고. 물 먹고 면역성 기르고 파이팅! 파이팅! 브라질러트 체험단과 열혈 체험장. 맛있어요. 뭔가 고소하고 아몬드랑 맛있지? 식감이 비슷한 것 같아요. 더 고소하다고 그래야 되나? 오래 씹을수록. 호박도 소화력이 좋다고 그래갖고 요리 중 갑자기 사라진 김희숙 체험자. 돌아온 그녀의 손에 들린 건 브라질러트. 소화불량인 딸을 위한 생활의 지혜.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브라질러트를 곱게 빻아서 활용한 것인데. 속이 편안해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조금씩 넣어서 먹으니까 간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체험을 하면서도 깨가 쏟아지는 결혼 2년차 신혼부부 체험단. 저거 잘하면 전 국민이 다 따라서 하겠어요. 그런데 두 분 앉아서 뭐 하세요? 고래이. 시골에 이건 푸드빛. 식단표를 작성해 브라질러트를 체험 중인데 오늘의 브라질러트 활용법은 어린 딸과 먹기 쉽게 잘게 부수기. 저 요거트에도 넣어서 먹고 되게 좋네요. 귀엽다, 귀여워. 아유, 딸을 위해서도 진짜 건강 챙기셔야겠다. 엄마 아빠 결과도 최고로 나오길. 일주일간의 체험이 끝나고 2차 검사 실시. 8명의 체험자 중 7명의 체험자에게서 활성산소 수치가 큰 폭으로 감소하며 정상 범위에 가까워지는 변화를 보였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체험자 대부분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시우 체험자 같은 경우에는 면역세포 수치까지도 아주 높은 수치로 결과가 나왔어요. 체온을 올리는 운동과 셀레늄 성분이 풍부한 그 브라질러트를 섭취한 후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신다면 암세포도 걱정 없으실 것 같습니다. 활성산소를 줄이고 체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번 닥터집하고 가족 체험단에서는요, 셀레늄이 풍부한 굴 그리고 브라질러트를 섭취를 했는데 1등은 브라질러트 체험군에서 나왔습니다. 일단은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결과가 참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브라질러트가 현재 등재된 음식 중에서는 그 셀레늄 함량이 가장 높은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마늘하고 굴을 준비했는데 이 정도 양에 해당하는 셀레늄이 들어있는 브라질러트는 과연 한 몇 알 정도나 될까? 나는 저 정도 되면 5알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마늘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네. 자,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셋, 셋, 짜잔. 한 알이에요? 한 알이에요. 그래서 이 한 알 정도에 한 70에서 80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실은 브라질러트가 그만큼 셀레늄, 다른 영양소가 아니라 셀레늄의 함량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하루에 권하는 게 50에서 한 200 마이크로 정도 드시길 권하고요. 2알 정도를 꾸준히 드시는 거. 건강을 위해서는 그 방법이 좋겠습니다. 아유불급이죠. 실제로 이 셀레늄은 우리 몸에 약 10mg 들어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오장이라고 하는 간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비장이나 뭐 그다음에 콩팥에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부족하게 되면 심장이 약해집니다. 또 하나가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활성화시켜서 몸에 열을 내게 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기 때문에 이 추운 겨울에 몸과 마음을 다 따뜻해질 수 있도록 이런 셀레늄이 많이 드는 견과류를 비롯해서 다 좋은 음식들을 많이 드시고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은요 더 풍성한 건강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신의 몸속에도 자라고 있을 시한폭탄. 끝까지 그게 왔을까? 근데 그치, 이게 혹시 암일까 막 이래가지고. 소리 없이 찾아와 목숨을 위협하는 혹. 악성 종양을 방치하는 경우 죽음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무심코 지나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중년의 적 혹, 커지기 전에 다스려라. 혹에 대한 모든 것 닥터지바고에서 공개합니다. 브라질넛도 포함해서 이거를 좀 드시면은 확실히 더 셀레늄이 섭취되면서 건강을 더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달래 원장님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브라질넛을 좀 달래요. 달래김. 농담 삼아서. 개그 소질 있어요. 좋은 것 같습니다.